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챗 GPT라는 이름은 이제 아주 익숙하죠? 숙제할 때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호기심의 사이트를 열어보면 어떤가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 창에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지 않나요? 안녕이라고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바로 숙제 주제를 던져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창을 닫아버린 적도 있을 겁니다. 남들은 다들 똑똑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만 인공지능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가이드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질문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익혀서 더 이상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냥 AI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챗 GPT 이야기뿐이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느니, 공부할 때 최고라느니 하는 말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큰맘 먹고 사이트에 접속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하얀 화면에 깜빡거리는 커서를 마주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여기 그림 속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안녕이라고 인사만 건네거나 대체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 해야지 하고 조용히 창을 닫아버린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남들은 챗 GPT를 엄청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나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챗 GPT를 내 단짝 친구처럼 또 아주 유능한 비서처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며 창을 닫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AI 도구를 처음 켰을 때 하얀 화면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적 없나요? 채팅창에 커서만 깜빡거리고 있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모든 초보자가 그 첫 화면에서 똑같이 막막함을 느껴요. 그러니 나는 이런 쪽엔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며 미리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AI라는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졌던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AI와 친해지는 진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챗 GPT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이 왼쪽 그림처럼 안경을 쓰고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똑똑한 박사님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정답을 척척 내놓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챗 GPT를 박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진짜 모습은 오른쪽 그림에 더 가깝거든요. 일을 처리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정작 눈치는 하나도 없는 신입사원 김채뽀 씨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 신입사원은 시키는 일은 정말 성실하고 빠르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히 서 있거나 때로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똑하지만 눈치 없는 신입사원에게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챗 GPT를 사용할 때는 어려운 박사님께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부리는 유능한 막내 사원에게 업무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공지능 활용 실력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를 함께 볼까요? 누군가에게 보고서 써줘 라고 딱 한마디만 던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 속 주인공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당황스러워 보이죠? 대체 무슨 보고서를 말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양식은 정해져 있나?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부탁하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멋진 보고서가 아니라 마치 초등학생 일기처럼 엉성하고 쓸모없는 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AI를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역할, 즉, 롤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름표처럼 AI에게 구체적인 신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AI에게 무엇을 해달라고만 요청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AI가 누구의 입장에서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슬라이드 아래쪽 문구를 보면 눈치 없는 신입에게 명찰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AI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정확히 누구라고 지정해주지 않으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고민 상담을 할 때도 그냥 들어달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역할을 정해주면 훨씬 공감 가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AI에게 질문할 때는 명확한 역할부터 부여해 보세요. AI가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답변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번 슬라이드 제목처럼 질문이 막히는 경우인데요. 화면 속 대화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보고서 써줘 라고 아주 짧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주제로 누구에게 보여줄 보고서를 얼마나 길게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공지능은 그저 보고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이고 딱딱한 설명만 내뱉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남학생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 썼나? 하며 당황해하고 있죠. 인공지능은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고 모호한 질문이 왜 좋지 않은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질문을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지금 공무원 보고서를 아주 잘 쓰는 실무자야. 내가 쓴 초안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게 정리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는 대신 공무원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주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목적까지 명확히 알려준 것이죠. 그랬더니 아래쪽 인공지능의 답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실제 공무원들이 쓰는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아주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용자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죠? 갑자기 쓸만해졌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질문의 기술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문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때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을 먼저 정해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훨씬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누구와 무엇,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누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10년차 베테랑 마케터야 라고 하거나 너는 아주 친절한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 무엇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SNS 홍보 문구를 써줘라든가 초보자를 위한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줘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 하나만 던질 때보다 이렇게 누구와 무엇을 함쳐서 명령하면 인공지능의 답변 수준과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마법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에게 질문할 때는 이 마법의 공식을 꼭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서가 훨씬 더 유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질 때 혹시 내가 질문을 잘 못해서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해본 적 있나요? 화면에 크게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아주 잘 써야만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단 무엇이든 물어보고 그 답변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계단 모양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AI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더 잘 나오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쌓여야 합니다. 질문은 쓰면 쓸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공부나 운동, 게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인공지능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러니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지금 바로 인공지능에게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나 AI라고 하면 엄청난 천재들만 사용하거나 무언가 대단한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진 않나요? 사실 우리가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목적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적힌 문구처럼 우리가 대단해지려고 AI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숙제할 때 정보를 더 빨리 찾거나 복잡한 수행평가 일정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전문가처럼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며 말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코딩이나 수학 공식을 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친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듯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AI를 바라본다면 훨씬 더 쉽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사소한 일부터 AI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조금 더 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을 살짝 미리 보여드릴게요. 화면 중앙에 선물 상자가 보이시나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서 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쓸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몰라도 AI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꿀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는 글솜씨가 없어서 명령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했던 친구들이라면 다음 시간이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누구나 아주 쉽게 AI 전문가처럼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적힌 문구처럼 구독은 지금 당장 억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이건 진짜 계속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확신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